자, 코스모화학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코스모화학의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폭이 깊어요.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뭐 배우신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셔서 대처하셨을 수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못하고 뭐 지금 기준에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전략 부분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모화학은 기존에 이제 18,700원 뭐 이럴 때 단기적으로 5%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편입을 하고 7월 20일, 7월 25일, 그리고 뭐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했어요. 8월 10일에도 22,000원에도 뭐 신규 추가 재편이 가능하다. 8월 11일에도 또 그렇게 해서 이제 17일까지도 계속해서 매수자인을 신규 편입하시는 분들께도 잡아드렸던.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기준에서도 뭐 들여다보고 있는데, 변동성이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다 보니 가볍습니다. 3,500만 주짜리 종목이고, 가볍죠. 이렇게 16%씩 또 올라오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도 변동성의 확장이 있고, 그리고 신고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저평가 상태라고 놓고 보기는 어려워요. 요거 이제 뭐 오늘 날짜로 다시 컨센서스 잘라드리겠습니다만, 실적 개선폭과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부각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평가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뭐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지금 시가총액 8천억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좀 다소 부담스럽긴 하죠. 그리고 2분기에 실적에 대한 그 해석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성장성을 놓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에 이제 그 실적 부분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주들 관련해서 이제 뭐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친환경 정책에 연동돼 있는 전기차,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이렇게 연동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도 사실상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 변동성의 확장 수익이 발생돼 있는 그런 상태죠. 결론적으로 요 추세 범위가 재차 이제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다만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어차피 코스모 신소재는 좀 중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코스모 화학은 이제 단기 변동성의 기준에서 접근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 범위가 이제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여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오늘 오후장, 그리고 이제 뭐 내일까지도 좀 연동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수급 범위까지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겠습니다. 7월 22일 또 8월 10일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의 편입은 뭐 이렇게까지 가져갈 수 있다. 지금 기준에서도 7% 수준에서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뭐 프로그램 쪽 수급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대처를 할 건데, 장중에 외국인 기관 수급에 대해서 사실상 그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콤에서 이제 뭐 하루에 6차례 이 발송을 해주고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발송이 되는 거죠. 시간별로는 9시 10분, 9시 40분.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모양새로 발표가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HTS나 MTS에서 보시면 뭐 외국인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증권사마다 이제 쏴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볼까요? 뉴스원별, 카테고리별, 금감원, 뉴스원별에서 이렇게 지금 QV 시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가 뭐
본인들이 작성을 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뭐 9시 40분, 9시 40분, 9시 10분 뭐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이 코스콤 한국전산본부에서 뭐 체결 시세라든가 모든 부분을 증권사에 일괄적으로 쏴주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쏴주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공시를 하는 건데 이게 누락이 된단 말이죠. 누락이 돼요. 뭐가? 실질적인 외국인 기관 수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누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저거를 보고 있는다는 자체에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코스모 신소재도 보시면 오늘 이제 이쪽도 프로그램 쪽을 많이 들여다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제 수량 보시면 매도와 매수 그러니까 항상 매도와 매수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다들 보시면 이제 순매수만 보시는데 매도와 지금 시간 기준에 매수를 합산을 하다 보니 이게 한 명이 사고 팔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많은 이제 뭐 대부분이 외국계가 사고 이제 기관의 일부 같이 사게 되는데 수많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 대부분이 이게 이제 외국인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이 저 물량은 외국인의 수급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기준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시간 기준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자별 수급 동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투자자별 수급 동향을 보시면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매도가 외국인 매도가 6만 주뿐이 안 잡혀 있어요. 응? 외국인 매도가 6만 주 잡혀 있고 매수 부분 좀 이따 보시면 매도의 기준입니다. 순매수가 아니라 매도의 기준에 외국인이 6만 주 매도했다. 프로그램에서는요 45만 주 매도했거든. 응? 집계가 누락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냥 순매수 기준에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본단 말이에요. 수급 매도. 그러니까 종목을 하나 매매를 해도 그냥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돼요. 매수는요. 매수도 개뿔 없어요. 매수가 64만 5천 주인데 저 64만 5천 주는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없어. 근데 이조차도 매도 이 부분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매수 이 부분을 따로 봐서 저게 저 추정치가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구나 이렇게 되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은 순매수만 본다고. 순매수만. 그냥 이해를 못해서 나는 뭐 자주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결론은 딱 이렇게 해서 순매수 기준에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뭐 9천 주 뺏겼어요. 아니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9천 주 뺏겼어요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 쪽에 이게 개인이 아니란 말, 개인은 이걸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응? 매수 매도 순매수해서 19만 2천 준 거예요. 응? 근데 지금 순매수 기준에 얘네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매도와 매수를 봤더니 전부 다 누락돼 있어. 9시 40분에 나오고 아직 안 나와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9시 40분에 프로그램 쪽에 수급도 보시면 되죠.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프로그램 쪽의 기준에 9시 40분에 매수 매도 물량을 한번 보시자고요. 9시 40분에 이제 외국 기관 수급이 발표됐다고 감안을 하고 그럼 9시 40분 기준에 분명히 발표가 됐죠. 그럼 얼마에 이때? 예를 들어서 이때 얼마냐고. 이때 보시면은 매도 물량이 26만 3천 주예요. 9시 39분에 40분에 발표됐다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지? 이거 올라내려? 이런 기준이 아니야. 외국인이 샀냐 기관이 샀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실시간으로
어떻게 실시간으로 지들이 외국 기관을 따라잡아요? 어떻게 따라잡니? 그러면 이게요 1초에 뭐 5초 간격으로 671주 이런 매수 있죠? 요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정신 나간 것들이지. 그걸 윤정수 강령 751주 띄엄띄엄 사면 어떻게 할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실 필요가 없다. 명확하게 이거는 아예 무시하세요. 장중에 나와 있는 외국기관 수급 있죠? 이거 아예 무시하세요. 이거를 잘못 이해했던 낭패를 봅니다. 프로그램 쪽을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얘 5분봉을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릴 건데 왜 코스모 신소재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행복하시죠, 그죠? 그러면은 왜 지금 요 높은 자락에서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5분봉 보시면은 오늘 그 5분봉의 흐름에서 개장초부터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변동성 매매에 있어서는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0억 이상이면은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주 터져줘야 돼. 400만 주 갖고는 1,000억이 조금 모자르니까 전일 종가 기준을 잡으면 500만 주면 1,100억. 주가가 이제 올라올 테니까 조금 더. 그럼 500만 주의 거래만 터지면 돼요. 근데 이미 500만 주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코스모화학이 2,400개 종목에서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2,400개 종목에서 코스모화학의 상승률이 하나솔루션 5위, LG노팅 6위, 코스모화학 7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2,400개 종목에서 7위라니까 그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코스모화학의 거래대금이 7위라고 7위. 그게 우스워요?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방송에서 거래량 얘기 많이 하죠. 거래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래량이 1,000원짜리 1억 주 터져도 1,000억분이 안 되는데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1억 주가 아니라 500만 주 터지고 480만 주 터지고 1,100억이야. 1,000원짜리 1억 주 터지는 거하고 거래량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거래량으로 보면 얘가 순위에나 있을 거예요? 순위에 없단 말이지. 근데 실질 거래 대금으로 보니 와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많이 지금 거래가 터져 있구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돼 있구나. 매수의 강도가 상당하겠구나. 프로그램 수급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고 다들 그냥 아우 좋아 하면서 막 들어오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거래대금 상위.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못 잡아드린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최고점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 요렇게 24,200원, 23,900원. 그리고 나서 재편입을 했어야 돼요. 왜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냐면은 이제 제 판단이에요. 이거는 제 판단인데 이 그 코스모 신소재의 창구 동량을 보시면 오늘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땡큐한데 예? 그럼 개인 선호 창구에서 물량을 좀 많이 뺏겼어야 되는데 개인 선호 창구에서 물량을 뺏긴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키움이 사고 있어. 그렇다면 뭐냐면 프로그램 쪽의 매수, 외국계에서의 매수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가 조금 포함되어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뭐 개인 선호 창구가 매수가 조금 더 있다고 해서 개인들이 무조건 물량을 떠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마감 이후에 봐야 돼요. 어차피 누가 샀든 매수 강도는 굉장히 강하다. 근데 이게 이왕이면 극대형 주면 개인들의 비이상적인 흐름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케이스가 좀 드물어요. 하다못해 이제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지금 뭐 3조 원대 중반까지 다 들어올려놨는데 이 현대 로템의 어제 19%까지의 강세 그 흐름을 개인들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힘들어요. 개인도 윗방향으로 샀지만 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30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 주가가 그렇게 당겨진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수급 논리예요. 소형주에 형들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대형주의 외국 기관. 코스모화학도 뭐 1.2만 8천억이긴 합니다만 또 소형주에도 프로그램이 들어와요. 이 프로그램 쪽에 20만 주에 달하는 이 수급 범위가 위로 쏴진 수급. 그것이 무시 못할 수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봉에서 이제 하나 더 놓고 보실 부분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끌어올리다가 주가가 한번 밀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리고 다시 들어올리고. 이제 제가 판단할 때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고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에서 보시면 사실상 거래가 터진 게 요 자락이에요. 요 자락. 그러면 우리는 이 그 코스모 같은 경우에 10시까지 150만 주가 터져야 돼요. 500만 주를 기준 잡으면 10시까지 이제 30%의 거래량의 기준을 잡거든요. 500만 주가 터져야 되는 겁니다. 150만 주가. 그럼 150만 주 계산하기 편하게 보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50만 주의 거래량 부분 있죠. 요 50만 주의 거래량. 그럼 10시까지가 여기까지가 10시잖아요. 여기 이제 10시 딱 넘어선 시점 요게. 근데 이 50만 주의 거래량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 얘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50만 주가 5분에 한 번씩 이렇게 터져버리면은 150만 주 우습죠. 요 자락에서만 이미 벌써 150만 주가 되잖아요. 요 자락에서만. 150만 주를 넘겨요. 9시 반에. 그럼 여기부터가 거래가 터져 있다라는 걸 인식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네? 여기서부터가. 요 거래량이 대략 20만 주 되잖아요. 네? 그 앞전 거래량도 그렇고. 그러면은 벌써 9시 20분 정도에 50만 주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거고. 9시 10분에 500만 주에 10% 50만 주, 9시 반에 100만 주, 그리고 10시 기준에 150만 주 이렇게 우리는 기준을 잡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전부 교육을 받았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코스모 화학 교육에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익 실현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있죠. 그죠? 편입에 대한 기준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만 주의 기준이면 이렇게 해서 50만 주, 100만 주, 150만 주인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 9시 반에 벌써 100만 주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 10시까지 해서 150만 주를 넘긴 거죠. 그러니 여기는 다 편입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라인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중립의 경우 이걸 뭐 매도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주가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범위에 요 자락에서도 차익 실현보다는 제가 판단할 땐 중립. 결과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고점 대비해서 그 시가총액이 8천억이라서 몸통 기준으로만 따졌을 때에 뭐 어찌 보면 억지가 될 수 있어요. 꼬리까지 쳐야지 왜 몸통만 쳐. 근데 순간적으로 한번 팍 밀렸다가 이제 돌리는 폭이라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준에서는 저점 대비해서 한 2% 들어 올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래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앞전 거래가 있고 분명하게 거래를 이제 수반해 놓은 상태의 기준이라서 요게 한 23,200원, 23,100원, 200원 그럼 여기서 2% 정도 그럼 23,700원 정도의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요 자락이에요. 요 자락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거래가 없더라도. 혹은 거래가 터지고 나서 움직임 나올 때 여기서 이 양봉에 사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도 중립입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눌림폭이 뭐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진행 중이고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매수 실패가 되더라도 매수 거래 수반되고 지금 움직임이잖아요. 지금 50만 주가 다 터질 필요 없어요. 50만 주가 다 터질 필요가 없이 지금은 이제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고 거래대금 최상이기 때문에 기본 거래량만 터지고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프로그램에서 수급이 유입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거래량이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500만 주에 70%, 7호 35, 350만 주 혹은 30만 주 이 정도만 돼도 돼요. 이 정도. 그리고 오후장 늦게는 이것보다 안 터져도 돼요. 20만 주만 터져도 돼요. 거래량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락은 중립 혹은 차익 실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현대로템에서도 차익 실현 잡아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쪽이 정체 상태에서 주가가 밀린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일부 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매수는 좋은데 개인 선호 창구의 수급이 빼앗겨진 모습이 아니네. 이런 부분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았던 거는 요 자락에 차익 실현을 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뭐 개별적으로 또 교육 받으시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구간은 오늘 변동성으로 따지면 24,200원, 23,900원에 좀 빠르게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의 프로그램이 16만 주 때까지 이제 축소가 됐다가 매수 강도가 축소가 됐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요자락에 26,700원, 600원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자락을 편입의 자락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거는 뭐 매수 신호라기보다는 중립적인 관점에서의 흐름에 윤정두가 요자락에선 편입을 해도 무난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린 거죠. 실질적으로 편입의 기준이 잡히려면은 이렇게 잡혀야 돼요. 어떻게? 요 거래량을 수반하고 양봉의 기준에 고점들을 의미 있는 고점들을 넘겨주는 거. 그리고 매직 시그널에서 그렇게 되면 완벽한 매수 사인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분봉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이야기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당연히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는 기준이 옳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고점을 뭐 업무 보시라고 놓쳤다 할지라도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제 다행스럽게 수급범위 우리가 믿고 의존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의 뭐 투자자별 수급 이게 아니라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를 놓고 보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주의할 거는 극대형주가 아닌 1조 미만짜리이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만을 맹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프로그램도 갑자기 이러다가 매도로 확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했던 쪽이 확 던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오히려 매도를 할 수 있고. 근데 새로운 쪽이 안 받고 오늘 나 살 만큼 샀어.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그러면 뭐 일주월봉 기준에서의 흐름에 여기서부터 고점 뚫고 다시 이렇게 눌린 구간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릴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지금 기준은 매수 사인을 낸 상태의 기준이 돼요. 매수 사인을 낸 상태의 기준이 되고 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부분을 좀 놓친 거는 좀 아쉽습니다만 마지노선만 설정을 하세요. 아까 우리 그 연구원님이 이제 올려주신 내용이 23,200원 5% 이렇게 잡아놨죠. 그러니까 요 자락이 만약에 이탈되면 나는 전량 차익 실현할 거야. 그리고 오늘 뭐 접근하셨던 분들도 요 자락에서는 뭐 나는 손절을 할 거야. 이렇게 설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매매 사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가 편입 부분을 열어놨죠. 10% 비중 채웁시다. 5%를 23,700원 그리고 이제 23,700원 문자 나가고 23,600원 공방이 바로 형성이 됐고 고자락이고 거기서 이제 2% 3% 등락 범위를 기준 잡았으니까 대략 우리는 오히려 5% 밀린 자락에 23,200원 23,000원 여기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밀렸는데 프로그램의 수급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매수가 더 들어온다면 추가 편입해서 10%를 채워놓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꾸릴 거예요. 일본 기준에서도 굉장히 이쁜 그 모양이 되죠. 우리가 이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개인 누적 수급이 7월부터 해서 이렇게 쭉 들어와요. 이걸 이제 뭐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텐데 일본 기준에서는 이제 매직 시그널의 기준에서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7월 이후의 흐름 또 8월 이후의 흐름도 상관없는데 아까 이제 문자 사인 나간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저 보고 진행을 할게요. 7월 22일, 7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차트부터 일봉 차트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또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는 포트 비중으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7월 20일 뭐 18,850원, 26,600원에 편입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 3% 반등 시에 이 기준에서 이제 뭐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매직 개선기 부분은 7월 22일, 8월 10일 또 8월 10일께 몇 개를 넣어놨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8월 10일 같은 경우에도 26,600원에서부터 22,800원. 이때도 뭐 수익 범위가 꽤 크게 형성이 됐었죠. 그렇게 돼 있고 차익 실현 범위까지 이제 저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오늘 기준에서 다시 설정을 잡아드릴 텐데 교육 부분에서 놓고 보시면 이제 이 부분도 똑같은 거죠. 8월 10일 날 기준에서의 변동거래량 부분도 이 8월 10일 날 변동거래량과 요 흐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부분을 현대로템에서 갖고 올게 가장 최근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외국인 수급 이 부분도 이제 여기 같이 껴서 넣을 거고요. 프로그램 수급도 그리고 저 기준점이 최근에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 현대로템 여기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7월 19일부터 그러니까 박셀바이오 상한가 간 날 거래대금 1000억짜리 종목이 14종목뿐이 없었다. 8월 22일 날도 거래대금 1000억짜리 종목이 13종목뿐이 없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이면은 22 전후에는 놓여질 수 있겠다. 그래서 1000억의 기준의 거래대금을 기준을 잡자. 그렇게 했는데 8월 10일 같은 경우에 1000억 기준 잡으면 이 종목이 뭐 2만 원 대략 2만 원이라고 치고 2만 원에 500만 주면 1000억입니다. 그러면 500만 주면 1000억인데 500만 주 기준이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500만 주 기준에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 그럼 50만 주 여기서 9시 10분에 50만 주 그러면 46만 주면 뭐 거의 그 거래가 실린 거죠, 사실. 그럼 이때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9시 반에는 얼마? 100만 주가 실리면 되는데 170만 주. 그럼 여기서 약밥 출발해서 여기까지 편입이 돼요, 안 돼요? 편입이 되죠. 되고 나서 이렇게 흐름이에요. 그러면 얘가 8월 10일 날 변동성이 얼마큼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8월 10일 날 변동성은 16%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원할 때 살짝 눌리고 돌릴 때 그러면서 그 전날 이제 전제가 있었죠. 전조가. 그러니까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었고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편입이 됐다는 거예요. 개장 초 기준에. 개장 초 기준에.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당시 기준에서도 충분하게 편입의 설정 범위가 요 자락에서 됐어야 되는 게 옳고, 그죠? 그리고 요 자락이 중립이에요, 아니에요? 매직 시그널이 꺾여 있어도 주가가 고가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버겁게 미끄러져 내려왔나요? 그러진 않단 말이죠. 그럼 어디가 중립이에요? 여기서부터 중립의 범위로. 어디까지? 요 자락까지는 거래가 없으니까 요 자락까지는 중립의 범위로. 거래가 없는 자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오케이. 중립의 범위로 설정을 할 수 있다. 차익 실현보다도 중립의 범위로. 그 다음 매수의 구간은 개장 초에 양봉으로 돌리고 거래를 실어줬잖아요. 처음부터. 전일 좀 변동이 있어서인지. 그리고 이제 저점의 기준에 대비해서 2% 들어올릴 때 그럼 거래가 없더라도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를 2% 들어올릴 때 요 자락을 잡는다. 여기가 매수.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에 이제 매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15%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죠. 시가총액 1.2만 원. 그러고 나서는요. 그러고 나서는 중립으로도 볼 수 있고 중립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래가 없이 계속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있는 상태라면은 변화가 없는 상태의 기준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주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돼요.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요날 요 차트하고 원본 차트하고 요 교육해드리는 요 차트를 하나를 더 넣어서 2개로 만들어주세요. 10일 날 거를. 어차피 이제 교육용의 기준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코스모 신소재 이제 변동거래량 만들어 주세요. 코스모 신소재 이제 변동거래량 부분 놓고 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이미 벌써 500만 주가 터져 있고 23,350원, 400원 공방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2% 등락 범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00원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23,200원이라든가 이런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갈 거예요. 프로그램이 만약에 급격하게 매도로 전환된다면 안타깝지만 손절의 범위를 설정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하방을 좀 잡아주면서 움직임을 준다라고 한다면 재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앞서 맨 처음에 녹화할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요자락의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요자락의 차익 실현 범위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 이제 다시금 설정해서 놓고 보는 부분이 7월부터 당겨서 이제 놓고 볼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이때는 개별 매매 기준 그러니까 1,000억이 채 안 돼요 사실상 1,000억이 채 안 돼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이제 좀 설정해서 놓고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고 중립적인 관점밖에 되지는 않아요. 유자락은 뭐 여기서 매집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때 단기 공략주 기준에 7월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중립으로 보지 않고 이제 우리가 편입의 설정 범위로 보면서 유자락을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개별 매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자락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기준점에 좀 설정 범위를 잡은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런 자락은 사실상은 뭐 저 중립 그 기준으로 설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요런 자락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편입을 앞에서 했다면 여기서 편입을 했다면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로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망 기조 그리고 거래가 터졌을 때 요런 흐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와 함께 묶어서 2차 전지 기준으로 보고 뭐 성장성이 뛰어나고 시장에서 이제 계속 관심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뭐 유지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준으로 대처를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얘를 변동성 종목으로 놓고 볼 것이야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요자락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게 옳죠. 거래 없이 고점 대비해서 계속 미끄러져 내려올 때. 그다음에 이제 하방 잡은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하방 잡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에 돌려지는 관점에서의 흐름에 오늘의 기준이죠. 어제까지는 뭐 중립이고 사실 오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진짜 가져갈 수 있다. 다음에 이제 편입을 개장 초에 뭐 거래 터져서 편입을 했다면 거래 터져서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꼬리 달릴 때 이제 개장 초부터 개별 매매 따라 붙으셨던 분들은 그러면은 꼬리 달릴 때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를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위치가 되죠. 그래서 계속 아쉽다. 제가 좀 매도를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좀 그렇다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의 눌림 폭의 기준. 이 정도는 이제 중립 범위. 뭐 개별적으로 추세 보고 편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중립적인 범위. 그래서 일본 기준에 500만 주 수준의 거래량만 돼도 주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거래량만 돼도 충분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다. 오늘은 그 이상의 거래가 터지고 있다. 고점을 형성하고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꼬리를 쭉 달고 내려올 거냐 아니면 다행스럽게도 종가 기준을 잘 이끌어내주고 끌고 올라갈 거냐. 그렇게 되면 일봉으로 이제 신고가기 때문에 일봉의 흐름에서 좀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뭐 완벽합니다. 4월 이후에 자체적인 수급 거래량은 좀 형성을 하고 있던 과정이었고 뭐 7월 이후 7월 4월 6월 7월 이렇게 보면 좀 그런가요? 오케이 4월 이후로 보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의 이 고점들을 넘기면서 주가의 탄력을
형성시킨 그런 종목입니다. 직전 고점, 또 앞에 고점, 또 직전 고점.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패턴이 아주 기가 막히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변형형의 기준의 샛배령. 근데 이제 변형형의 기준의 샛배령이 나온 요 구간은 뭐가 됩니까? 중립적인 매수의 기준이 되죠.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의 크기 자체가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요 자락은 이제 누가 봐도 하락 장악형의 기준, 또 하락 장악 확인형의 기준, 매도의 기준이죠. 그리고 이제 매수의 형성 범위가 잡히는 거는 캔들 패턴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상승 형태 확인형이 떴고요. 요 기준에, 그죠? 그리고 이제 캔들 패턴의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캔들 패턴에서는, 그죠? 뭐 하락 장악형도 아니고, 그 재차 상승 장악형이 떠주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이 주봉상으로 놓고 보실 때 상승 장악형을 만들어준 부분이 21,000원 기준, 그러니까 전일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가 가능했다. 또 오늘 기준에서도 요 꼬리 부분 주봉상에 신고가의 기준인 거죠. 이제 23,000원 신고가의 기준을 넘길 때 저 자리가 주봉상의 편입의 설정 범위 기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수급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어요. 변동성이 기존에 이제 굉장히 크게 나왔을 때 변동성이 그게 대략적으로 외국 기관 쪽에 매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하루에 3%인가요? 100만 주대, 3,500만 주짜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데 주가의 눌림폭이 좀 확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차 편입,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건 뭐 들어오자마자 뭐 코스모와 편입하라고 편입했더니 쭉 밀리고, 그리고 이건 뭐 성일하이텍 들어가자마자 단타 친다고 들어왔더니 바로 들어가자마자 손절이고, 참 이거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추가 편입으로 대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5% 비중 유지, 그리고 신규 편입자 5% 10% 편입, 그리고 5% 추가 10% 비중 확보. 그렇게 해서 이제 연동성 매매 기준 잡고, 이제 손절 범위는 추후 설정 이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손절 범위는 추후 설정 후 안내.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위치에서 이제 먼저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녹화를 마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기준에서는 이제 수급 범위, 개인 수급 범위까지 이제 같이 놓고 볼게요. 크게 이제 뭐 유입된 건 아닌데 일단은 수급이 이렇게 2021년으로 보니까 훅 달라지죠. 이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원래 이제 설정해 놨던 두 번 분할 매수에 대한 기준대로 접근하고 하는 거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월봉을 놓고 보시면 이제 개인 누적 수급이 이게 만만치 않게 들어온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월봉의 기준에서도 이제 상승 장악형의 거래가 터져 있는 그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앞전 고점을 이렇게 넘겼어요, 그죠? 52주 고가를 넘겼고, 저게 이제 23,150원이에요. 요 자락부터가 52주 고가가 되나 봐요. 그래서 52주 고가 2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23,150원을 넘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몸통 기준으로 사실상 설정을 해요.
꼬리 부분도 설정을 하고 그래서 18,600원 요 기준을 돌파 시도가 계속 있었다 꼬리가 달려 있다가 수급이 급격히 들어오면서 저 수급 유입폭과 함께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급을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만 놓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너무 멀리까지 안 봐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 기준에 이렇게 상승 인태 확인형 이러한 흐름이 추세적인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만 펀더멘탈이 좀 더 확인해야 될 게 많고 성장성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코스모 신소재 비중을 당연히 20%의 스윙으로 보는 거고 이쪽은 변동성 매매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모학 일봉 주봉을 놓고 봤는데 일주월봉 기술적으로 다 놓고 봤는데 일단 그 현재 기준에서 한번 쭉 이렇게 보죠. LG노텍이 다행히 이제 좀 뭐 잘 돌려지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눌려 있는데 뭐 크게 뭐 리스가 있는 건 아니고 하이닉스 가격 반발력 잘 나오고 있고 현대차 좋고 LG화학도 잘 돌리고 있고 그래서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수급 범위에 이제 이때 기준인 거죠. 7월 달의 기준. 그 7월 이후에 수급을 보겠습니다. 하루에 뭐 3%씩 또 들어왔어요. 3,500만 주짜리 130만 주니까 거의 뭐 4% 가까이 하루에. 그래서 7월 이후에 수급으로 좀 놓고 볼 텐데 7월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어요. 그죠? 7월 19일부터 전일까지 오늘까지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수급 범위가 사모펀드 뭐 사모펀드는 뭐예요? 단기 변동성의 기준이죠. 그리고 연기금 쪽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도 단기 변동성의 기준으로 좀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기관 쌍끌이로 170만 주니까 대략적으로 5% 이상이 들어온 거죠. 5%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리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스모 신소재의 코스모 화학의 2022년 07월 19일부터 2022년 08월 24일까지 코스모 화학 외국인 수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 텍스 전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을 텍스 전략이 잠시만요. 에코프로에서 좀 가지고 와 볼게요. 에코프로 이 기존 8월 3일 날에 전략 기준에서 갖고 온 건데 지금 뭐 저때 93,000원이면 너무 땡큐한 거죠. 지금 기준에서 11만 원대 또 12만 원 훌쩍 넘겼었으니까 코스모 화학 25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이제 요 외국기관 매집 부분 7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몇 주죠? 개인들이 뺏긴 물량이 174만 주 74만 주 그거를 이제 3,500만 주로 나눠줘야죠. 174만 주 나누기 3,500만 주 해주면 4.97
맞나요? 3,500만 주 곱하기 5. 아, 그렇구나. 5, 25니까 4.97 약 5%. 매집 평균 단가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개인들이 19,600원의 물량을 뺏겼어요. 단가 19,600원. 그렇게 돼 있고 이 부분도 같이 19,600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매집에 대한 부분,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매집을 어디서 볼까요? 하나솔루션에서 같이 볼게요. 그래서 매집이 돼 있다라는 거는 뭐 그만큼 메이저들이 긍정적으로 인식을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에서 매집의 기준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이렇게 매집을 하게 되면 이제 대략 오늘 거까지 하면은 5%의 매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집을 하면 5%니까 20에서 50%, 20%, 30%, 50% 이렇게 평균 단가의 기준을 잡을게요. 이렇게 해서 코스모 신소재 쪽 부분도 매집의 기준 5%의 기준이면 이제 20%, 30%, 50% 매집 단가 대비. 그러면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이제 19,600원 곱하기 120% 해주면 23,500원. 23,500원은 오늘 다 넘긴 거죠. 1차 목표 주가.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19,600원 곱하기 130% 25,500원. 이게 이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2007년도 도수 자료에 설정해 드린 그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29,400원이니까 3만 원으로 잡습니다. 요게 이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갭에 대한 부분은 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있는데, 요 일봉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잡으시죠. 뭐 7월 기준으로만 놓고 보고, 요 그 갭이 형성돼 있잖아요. 요 부분에 이렇게, 그죠? 그럼 저 갭에 대해서 우리는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역시나 하나솔루션에서 놓고 볼까요? 여기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없네, 아쉽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갭 자료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갭 보시면은 돌파 갭이 급진 갭이 형성되면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도수 자료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자격증 시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어느 곳 하나에서도 결론적으로 갭이 발생되면은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오고, 목표 주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거를 윤정두가 이제 정형화해 놓은 건데, 일단은 요 갭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대비해서 의미 있는 저점 구간, 그 의미 있는 그 앞전의 지지 라인, 그 자락까지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4,000원 정도 되니까 그 다음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24,400원 정도로 설정하는 거예요. 1차. 근데 이제 1차 목표 주가는 지금 뭐 도달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오늘 기준에.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그 다음 범위로 놓고 본다면 요 바닥 범위까지. 그럼 여기까지 이제 기준을 설정하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13,600원이니까 요 자락을 뭐 그대로 따졌을 때 7,000원 정도 기준 잡으면 그죠? 7,000원, 6,500원, 7,000원, 6,500원 잡을까요? 그럼 27,000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27,000원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할 때 이렇게 몸통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이 몸통의 기준만큼 당연히 위로 들어 올려줘서 1차 목표 주가는 도달이 됐다 오늘 기준에. 2차 목표 주가가 결론적으로 요만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남아있다. 그게 27,000원 수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갭에 대한 일봉의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그래서 갭 일봉의 갭. 그러니까 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편입을 해서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기준점을 명확히 잡아내고 대처를 하면요. 일본 기준에서 이제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일본의 기준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잘했으면 모를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갭상승 이후에 탄력적으로 움직여져서 와 대박이다 했는데 오늘 거래를 이때만큼 거래를 터뜨려 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 거래를 70% 700만 주 이상의 거래를 터뜨려 주면서 고점을 잡아줬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꼬리가 달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쪽이 일단은 뭐 정체 상태에서의 눌림목이니까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움직임을 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좀 대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직 계산기 이제 지금 가격에서 한 번 더 자를 텐데 매직 계산기 기준에 설정 범위의 가격 단가 가지고 이제 텍스 전략을 설정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일단 뭐 23,300원이든 뭐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잡고요. 앞부분에 계속 강조를 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되면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오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고점 대비해서 이제 5% 전후 조정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5% 정도 조정까지 내려오면은 뭐 상당폭 내려온 거죠. 비이성적으로 이제 뭐 변동성이 나오는 소형주 빼고는 수급이 좀 이렇게 일정 범위 있고 하는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5% 내려오면 거의 다 내려온 걸로 인식이 잡혀요. 5% 전후에서 뭐 최대 뭐 6% 이 정도 수준이면은 고점 대비 밀릴 만큼 밀린 수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1% 2%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대략 24,000원에 쉽지는 않지만 24,000원의 차익 실현을 하셨다면 재편입하실 때 아주 좋은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을 잡아드리고 지금 시간이 뭐 벌써 11시 27분입니다. 매직 계산기 그리고 요걸 이제 텍스 전략으로 잡아드리고 코스모화학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코스모화학 25일 지금 11시 30분 그렇게 하고 요 위에 전략도 에코프로였어요. 에코프로 97,400원일 때 지금은 에코프로 12만원을 넘겼었고 지금 11만 3천원이고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는 한 템포 쉬었다가 녹화의 기준을 잡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스윙 종목으로 그 이전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4만 원대 뭐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짝짓기 매매를 이제 코스모 화학 부분을 좀 뒷부분에 좀 해놨던 거죠. 현재가가 23,000 뭐 300원 350원 공방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 거고 시가총액이 작아서 변동성은 형성될 수밖에 없다. 8,174억 원 거래량 부분이 500만 주가 넘었어요. 520만 2천 570주
그리고 거래대금은 1,227억 원. 11시 25분 매직 계산기 기준입니다. 아까 이제 7위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다시 볼게요. 거래가 이제 주가가 눌리면 둔화되는 거죠. 거래가 현대로템, 두산에너지빌, 두산에너빌리티, 예전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박셀바이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이 약법으로 밀려요. 짜증스럽게. LG노텍은 잘 지금 잡아 돌려 올려주고 있고 7위 여전히 7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유틸렉스 예쁜 공디님이 VI 해주셨는데 뭐 대박이네요. 유틸렉스도 유틸렉스.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그죠? 프로그램 순매수는 현대차 기아의 프로그램이 3위 4위고 18만 주 편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멀리 있네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위. 코스모 신소재가 16위. 시가총액 1.2만짜리 종목의 기준에서 대단한 거죠,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시 현재 기준이고 고점 기준이 24,000 딱 400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 다 넘겨놨고 10.91%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점을 기준을 잡고요. 차익 실현 범위는 1%. 24,200원. 결과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정도쯤은 뭐 평상시에 교육을 받은 위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고점을 재돌파할 때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어요.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는 뭐 15%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따라 붙으니까 1조 이하 10% 상승 편입 15% 상승까지 편입이죠. 10% 15% 20% 오케이. 그렇게 하고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지점을 23,600원입니다. 3분의 1이 그 다음에 2분의 1이 23,200원이에요. 딱 지금 2분의 1까지 딱 찍어놓고 그 위에서 이제 공방인데 프로그램은 이제 멈춰져 있고 의미 있는 거래량은 500만 주인데 벌써 이미 월등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모 화학 부분의 전략 부분을 올려드릴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 쪽 보시면은 문자가 이제 6월부터 7월 그리고 이제 8월 계속해서 이제 나가 있던 종목이고 얘도 시장의 흐름이 6월, 7월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변동이 나오면서 안타깝게 이제 찍혀 눌려 내려가는 흐름이 좀 있어서 어려웠지만은 지금 뭐 가격대 보시면은 5만 원 미만 또 4만 원대 이렇게 해서 잘 편입이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6만 원 훌쩍 넘기고 이제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니까 계속 방송에서도 이렇게 잡아드렸고 뭐 수익 범위들도 뭐 여러분들께서 좀 가져가셨고 내용은 어차피 양극재 관련된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내용의 기준으로 여기도 누적 수급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트 부분과 누적 수급 범위 다 올려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목표 주가 68,000원으로 상향을 해드렸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를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뭐 장중에 시간이 되면 재차 영상 작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그 VIP 방하고 우리 그 불기둥 마사님 방에 이제 올려드릴 건데 주가가 이제 탄력을 받아서 위로 쭉 끌어올려지면은 공개를 하겠죠. 공개를 해서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해서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모든 종목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하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편입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학습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VIP 가입하시면 이제 VOD 이렇게 저희 직원분들이 까먹고 안 드리더라도 이번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도 나 이거 주세요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불기둥방에 가입하신 분들도 다 드릴게요. 다만 이제 불기둥 마스터방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 자료를 받게 되면은 환불하시게 될 때 이 자료 비용이 차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환불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꼭 보고 싶은 교육 내용 9시간짜리에 하나당. 그리고 이제 22년 거는 25시간
기초이기도 하지만 기초가 아닌 완전한 이제 실전 부분 25시간 수준의 교육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략 기준 잡는 걸로.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디자인 하신 분은 오른쪽 화면에 조그맣게 토요일자 생방송을 넣어 주셨는데 위에 배경을 바꾸세요. 위에 토요일자 064를 밑으로 조그맣게 넣고 생방송이 중요해, 녹화가 중요해. 그래 이런 거를 담당 PD님이 지정을 좀 해주시고 해야지 뭐가 중요한지를.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에어부산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 답변을 드릴게요. 몇 시에 주신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건 좋은데 시간을 같이 끊어줘야 제가 그 시간을 보고 그렇게 하겠다 하지. 여기 있구나. 예. 스파트 필름 선생님 라이브 방송을 못 들으시나요?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면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이제 뭐 스파트 필름님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시고 방송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말씀을 하세요. 코스피 지수가 다시 2,500 미만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10% 할인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불기둥 마스터는 뭐 할인 설정하고는 상관이 없고 요 가격이고 그렇게 해서 불기둥 마스터는 요 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가입 신청을 하십시오. VIP 방은 이렇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뭐 한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정확하게 진입 이유 그런 부분을 아시고